안녕하세요. 나의 빛나는 오늘 율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성실히 복용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더 피곤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왜지? 약을 먹었는데 왜 더 힘들지? 그때는 단순한 체력 저하나 스트레스 탓으로 넘겼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약물 상호작용 때문이라는 사실. 생각만 해도 소름이죠. 특히 40대 후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새 약 하나 두 개는 늘 지니고 다니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게다가 관절 영양제, 수면 보조제, 유산균까지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복용하다 보면 하루에 4-5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는 건 금세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약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어떤 약은 효과가 사라지고 어떤 약은 부작용이 배가 되고 어떤 약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줘서 오히려 더 큰 질병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이 감기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다고 해볼까요? 그 감기약 안에는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섞여 있죠. 이 중 일부는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갑자기 혈압을 급강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어지럼증으로 다치거나 졸음운전 위험까지 커질 수도 있죠. 또 은근히 자주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항생제랑 유산균 같이 먹어도 되나요? 정답은 되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예요. 같이 먹으면 항생제가 유산균까지 죽여버려서 유산균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이렇듯 우리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약물과 성분들이 부딪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그 결과는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약물 상호작용의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중년 이후 가장 흔한 조합들, 위험한 궁합, 그리고 예방하는 똑똑한 복용 습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 테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영양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중년에게 흔한 약물 조합. 중년 이후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 뭘까요? 단연, 고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고지혈증 약입니다. 이 세 가지는 흔히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중년 건강관리에 빠지지 않는 조합이죠. 여기에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나 소염제, 잠을 못 자는 날엔 수면 보조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속은 마치 약 성분들의 전쟁터가 되곤 해요. 이런 복합적인 조합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고혈압약과 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같은 성분은 혈압을 오히려 더 올릴 수 있어요. 고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진통제의 숨은 영향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조합은 신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어서 만성 신장질환이 있거나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다음으로는 당뇨약과 고지혈증 약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두 약은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물론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당뇨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식이 관리가 느슨해진 시점이라면 체내에서 예상 밖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또한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장기간 복용하는 분이라면 비타민 보충제와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조합, 바로 항생제와 유산균입니다. 감기나 염증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날 장을 보호하려고 유산균을 같이 챙겨 먹는 분들 많죠. 하지만 동시에 복용하면 항생제가 유산균까지 죽여버려서 결국 유산균의 효과는 무력화되고 말아요. 최소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약사님들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항생제와 피임약의 상호작용도 중요해요. 여성분들 중 피임약을 복용 중이라면 리팜핀 계열 항생제와 같이 복용할 경우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처럼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물끼리도 의외의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복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한 가지 약을 처리하는 데에도 간과 신장, 위장과 뇌까지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는데 여러 약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균형은 순식간에 깨질 수 있어요. 아무 이상 없던 약인데 이번엔 왜 이렇게 어지럽지? 같은 영양제인데 오늘은 속이 너무 쓰려. 이런 미묘한 몸의 반응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실수로 부작용 키우는 복용 습관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실수들, 약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년 이후엔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복약 실수가 부작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보다 자주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복용 시간 무시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에 부담을 주는 약은 식후 30분에 드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밥 먹고 깜빡했다가 공복에 먹거나 자기 전에 드시는 분들 은근히 많죠.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는 빈속에 먹을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 위험이 높아져요. 어머, 난 위가 안 좋은데 왜 더 쓰리지? 그럴 땐 약 복용 시점부터 되돌아봐야 해요. 두 번째는 같은 성분이 들어간 약을 중복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따로 챙겨 드신다면 둘 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같은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간독성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심한 경우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50대 직장인 한 분은 감기로 병원 약을 처방받은 뒤 두통이 너무 심해서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따로 구매해 복용했어요. 며칠 후 극심한 피로감과 메스꺼움을 느끼고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회복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는 약과 음식, 건강기능식품의 궁합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몽과 고지혈증 약의 조합이죠. 자몽은 C와 이피사메이사 효소를 억제해서 약물의 대사를 늦추고 체내 농도를 과도하게 높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특히 심장약, 혈압약,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자몽 주스 한 잔으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철분제와 칼슘제는 같이 복용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비타민C와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칼슘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죠. 또 하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는 것입니다. 특히 큰 알약을 삼키기 힘든 분들, 혹은 약이 너무 독할까봐 반만 먹어야지 하고 스스로 복용량을 조절하곤 하죠.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약마다 코팅 기술이나 방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마구 쪼개거나 깨뜨리면 약 성분이 너무 빨리 흡수되거나 정상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방형 혈압약은 서서히 약효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반으로 잘라 먹으면 급격한 혈압 강화로 어지러움을 유발하거나 오히려 효과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약은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설명서를 한 번 더 읽고 약사님이나 의사에게 복용 순서나 궁합을 확인하는 습관, 그게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일지도 몰라요. 생활 속 약물 상호작용 피하는 실전 꿀팁. 사실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려면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정보 확인 습관만 제대로 잡아도 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주 실용적인 팁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항상 정리해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혹시 복용 중인 약 있으세요? 라는 질문 많이 듣죠. 이때 정확하게 답하려면 약 이름이나 사진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복용 이유, 용량, 하루 횟수까지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종이에 적어두거나 스마트폰 메모 앱을 활용해도 좋아요. 특히 동시에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경우 이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복약 지도서를 꼭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약사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하고 그 종이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짧은 종이 한 장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지 마세요,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정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세 번째는 약을 복용할 때 물 외에 다른 음료는 피하는 것이에요. 특히 커피, 우유, 자몽 주스 같은 음료는 생각보다 많은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몽 주스는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의 혈중 농도를 과하게 높여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무조건 깨끗한 물 한 컵과 함께 식전 또는 식후 복용 시기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조합도 항상 체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먹는 오메가3, 홍삼, 마늘 추출물 같은 영양제들도 의외로 약물과 충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홍삼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오메가3는 혈압 강화제와 함께 복용하면 저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즉 건강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는 약 복용 시기를 놓치거나 중복 복용을 피하는 것이에요. 특히 노년층의 경우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같은 약을 두 번 먹거나 반대로 깜빡하고 건너뛰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약통의 요일별로 나눠서 보관하거나 약 복용 알람 앱을 활용해보세요. 요즘은 가족이 함께 약 복용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앱도 있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체크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약을 복용하다가 이상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바로 상담하는 걸 추천드려요. 두통이 심해졌다거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거나 이상하게 너무 졸립거나 하는 변화가 생기면 에이 그냥 지나가겠지 하지 말고 그게 상호작용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나만의 약 복용 루틴을 만드는 것이에요. 식사 후 몇 시쯤 무슨 약을 어떤 순서로 먹는지 루틴을 만들어두면 실수도 줄고
자연스럽게 건강관리 습관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복잡하고 무서워 보이던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정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연령대별 약물 상호작용,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약에 대한 반응도 나이에 따라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같은 약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조심해야 할 상호작용 포인트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40, 50대는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는 시기지만 사실 이때부터는 만성질환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해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환으로 꾸준한 약 복용이 시작되는 연령대죠. 문제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커피,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은 자몽 주스와 함께 먹을 경우 간에서의 약물 대사가 억제돼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부작용 위험도 커지고요. 또 하나,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는 카페인이 강하게 들어간 제품이 많은데요. 이걸 고혈압 약이나 갑상선 약과 함께 복용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 복용 중인 약의 수가 확 늘어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위장약 등 5가지 이상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른바 다약제 복용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문제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약물 간 상호작용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가령 위험약으로 많이 쓰이는 PPI 계열 제산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항혈전제와 함께 복용 시 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조합이죠. 또한 수면제와 진정제는 인지 기능 저하,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담 후에 최소한의 용량으로만 복용해야 해요. 한 사례로 63세 여성 A씨는 어지럼증과 두통을 자주 호소해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복용하다 결국 복약 지도를 받게 되었어요. 확인 결과 중복된 항히스타민제가 3종이나 포함돼 있었고 그 영향으로 심한 졸음과 낙상 위험까지 커졌던 거죠. 이처럼 약은 각각 괜찮아 보여도 겹쳐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해요. 70대 이상이 되면 신장과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같은 약이라도 체내에 오래 남게 돼요. 이로 인해 약효는 강하게, 부작용은 오래 지속될 수 있죠. 특히 항생제, 이뇨제, 진통제는 체내에서 천천히 배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75세 남성 B씨는 허리 통증으로 진통제와 근이완제, 수면제를 함께 복용하다 낮에도 혼란 상태가 생겨 병원을 찾았어요.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약물 대사가 느려졌고 그 영향이 중복된 것으로 확인됐죠. 또한 기억력 저하나 혼란 상태가 있어도 단순히 노화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약물 부작용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능한 최소한의 약을 원칙으로 정기적인 약물 검토가 꼭 필요해요. 약은 병을 치료하는 도구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 도구는 언제나 사용법이 가장 중요하죠. 당장 효과만 보고 이것저것 겹쳐 복용하거나 괜찮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남의 약을 덜컥 먹는 건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약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예전에는 감기약 한두 알로도 훌훌 털고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 감기약이 잠을 빼앗고 속을 뒤집고 심장 박동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해요. 누적되는 약, 쌓이는 부작용,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먹는 영양제, 잠깐 챙겨 먹는 감기약 한 알이 몸 안의 약물 환경에는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약물 상호작용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천천히 건강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가벼운 소화불량, 기분 저하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원인이 약에 충돌일 수 있다는 생각 이제는 꼭 해보셔야 해요. 매년 약 점검하는 습관 평생을 지킨다. 건강검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약 점검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또는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과 충돌하지 않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가까운 약국의 약사님에게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5개 이상 약을 복용 중이라면 복약 상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한 예로 68세의 김모 씨는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수면제, 그리고 건강보조제까지 하루에 7가지 이상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부쩍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심해졌고 병원에선 단순 노화로 진단했지만 지역 약국에서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한 약사님의 조언으로 약 2가지를 중단하고 증상이 호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은 하나만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조합에 따라 언제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약 복용이 건강을 지킵니다. 중년 이후에는 단순히 약의 효과보다도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부터 찾기 전에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걷는 루틴을 먼저 만들어 볼 수 있고, 무릎이 아프다고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단 체중 감량과 물속 운동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정확히 내 몸에 맞게 쓰는 게 약을 대하는 진짜 지혜라는 거죠. 오늘의 약 이야기. 내일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약통 속에는 단순한 알약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간절함이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조심하는 태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꼭 필요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시 한번 약을 점검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잘 오신 거예요. 혹시 복용 중인 약이 3개 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복약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치의나 약사님께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정보의 진짜 활용법이니까요. 약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약이 꼭 필요한 걸까? 혹은 괜히 더 아플 것 같아서 약은 무조건 피해야지. 하지만 사실 약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에요. 중요한 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복용하느냐죠. 예를 들어 60대 초반 박모 씨는 평소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던 분이에요.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했는데 며칠 뒤 어지럼증과 심한 부종 증상이 생겨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죠. 검사 결과 감기약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기존 약과 충돌을 일으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었어요. 이 사례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약 하나가 기존 치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실전 꿀팁 Q&A 5가지 정리해 볼게요. 1. 약국에서 비타민이나 감기약을 살 때 꼭 복용 중인 약을 말해야 하나요? 네, 무조건 말해야 해요. 특히 고혈압, 당뇨, 항응고제와파린 등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면 꼭 알리세요. 알리지 않으면 약사님도 조심스레 판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2. 건강기능식품도 상호작용을 일으키나요? 물론입니다. 오메가3는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 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세인트 존스워트, 홍국, 감마리놀렌산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들도 항우울제와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꼭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해요. 3. 복용 시간을 깜빡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복용하거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깝다면 한 번은 그냥 넘기는 게 나아요. 절대 2번 몰아서 먹지 마세요. 약 효과가 2배가 아니라 부작용이 2배가 될 수 있어요. 4.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나빠지지 않나요? 무작정 오래 먹는 건 위험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질환 약은 장기간 복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정기적인 검사와 의사의 처방 아래 복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5. 약을 끊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 판단으로 끊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스테로이드 계열은 서서히 줄여야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변해가고 그에 맞춰 약도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중요한 건 자기 몸의 소리를 잘 듣는 것.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약은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도구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사, 약사, 우리 몸 이 셋이 잘 협력해야 약이 비로소 치유의 열쇠가 될 수 있답니다. 혹시 지금 복용 중인 약이 걱정된다면 병원에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씩 알아가는 순간들이 모여 훨씬 더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나의 빛나는 오늘 율라였습니다.